과거를 바꾸기 위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영화나 소설 등에서 종종 다루어지곤 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부터 백투더퓨처 그리고 그라운드 호그데이에 이르기까지 시간 여행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물리학 법칙에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것은 허구의 영역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게다가 철학적으로도 그러한 가능성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역설도 있습니다. 만일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자의 조상을 제거함으로써 나중에 생길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과 공간의 매우 흥미로운 속성 덕분에 결국 시간 여행이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야기의 시작은 웜홀에 대한 물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는 가장 작은 규모의 시공간의 구조에 매우 작은 양자 변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종 서로 근접한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의 에너지 변동이 포함됩니다. 이는 매우 강하고 조밀한 양의 에너지 변동으로 추정하며 특정 방식으로 휘어진 공간을 생성하는 반면에 매우 강력하고 조밀한 음의 에너지 변동은 정확히 그 반대 방향으로 공간을 휘게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두 곡률 영역을 연결하면 잠시 동안 양자 웜홀 개념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웜홀이 충분히 오래 지속된다면 입자를 통과시켜 시공간의 한 곳에서 즉시 사라지고 또 다른 곳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웜홀의 한쪽 끝이 양의 질량 또는 에너지로 만들어지면 다른 하나는 음의 질량 또는 에너지로 구성되면서 통과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과 같은 것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수준을 높이려면 약간의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우주에 알려진 모든 입자는 양의 에너지와 또는 영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의 틀 내에서는 음의 질량과 에너지 입자를 갖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명확하게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이론 물리학에서 본다면 안 될 것도 없어 보이는 것이죠. 이 음의 질량이나 에너지 물질이 존재한다면 초대질량의 블랙홀과 그 음의 질량이나 에너지 대역물을 연결하는 동안 어쩌면 횡단 가능한 웜홀이 생성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연결된 두 물체가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양의 종류와 음의 종류 모두에 충분한 질량이나 에너지가 있다면 이 순간적인 이동이 가능한 연결은 유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순간이동 여행에 아주 적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시간은 어떨까요? 여기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합니다. 빛의 시계는 관찰자에게 서로 다르게 똑딱거리며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러한 시간과 거리의 변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일부 언급하는 듯 보이며 그것은 마치 고정 부품과 움직이는 부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서로 다른 속도로 늙어갈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빛의 속도에 가깝게 여행을 한다면 시간 팽창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공간을 통한 움직임과 시간에서의 움직임은 빛의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간을 더 많이 이동할수록 시간을 덜 쓴다는 것입니다. 수십 광년 떨어진 곳에 목적지가 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여행할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 속도를 빛의 속도 99.9% 이상으로 설정한 다음 우주선을 타고 목표 지점을 향해 빛의 속도로 아주 가깝게 여행한 다음 다시 멈추고 돌아서서 지구로 돌아오면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으로 인해 금세 목적지에 도착하고 또한 금세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로 돌아가면 시간은 수십 년이 훌쩍 지났을 것이고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은 엄청나게 늙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영화에서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시간 여행이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물리적 지식으로 작동하는 표준 방식입니다. 공간을 통한 움직임에 따라 앞으로의 시간 여행의 양에 따라 그만큼 미래로 데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웜홀이 만일에 구축이 된다면 이야기가 바뀝니다. 웜홀의 한쪽 끝은 마치 지구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거의 고정되어 있고 다른 쪽 끝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상대론적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아마도 짧은 시간 동안 이동한 후 곧 빠르게 이동하는 웜홀의 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다르게 이동하는 경우 그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웜홀의 움직이는 끝이 수십 년이 지나 있다면 여행에 걸린 시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게 된다면 시간이 상당히 다르게 흘러갈 것으로 보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앞서 잠시 언급한 과거로 돌아가 미래 시점에 발생할 많은 일을 금지할 여러 가지 역설적인 방법은 더욱더 까다롭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음의 질량이나 에너지가 실제로 가능할 만큼 매우 풍부하고 또한 제어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많은 특이한 일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매우 기이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그 가능성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행우주 이야기와 구체적인 역설적 시간 여행이라든지 그것을 부정하는 다중우주와 같은 이야기가 있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오늘 이야기가 일부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다음에 언젠가 여건이 된다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앞선 간략한 이야기들과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이 몇 가지 이야기가 소설일지 아니면 사실일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판단하셔야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과거 어느 정부는 40년 넘게 테슬라 기반 양자 액세스 시간여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여행 기술은 현재까지 화성에 있는 일부 국가의 비밀기지와 인구에 대한 정치적인 통제 그리고 정치적인 감시에 쓰였습니다. 게다가 그 기술은 비밀 군사시설에 격리되어 주요 영향을 주는 미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보류하거나 또는 조작함으로써 인류를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가안보국 출신 2명의 독립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국무부가 개발한 시간여행 기술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에 대하여 매우 정교하며 광범위한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 내부 고발자인 마이클 렐피 씨는 1976년에 비밀 화성 식민지의 연구 구성원으로 모집된 전 군인으로서 화성 식민지의 목격자입니다. 지구 시간으로 1976년 그는 화성 식민지로 순간이동하여 약 20년 동안 그곳에 정규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화성에서 렐피 씨는 다시 순간이동을 통해 시간여행을 하여 20년 전인 1976년에 군사기지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1982년 명예에 제대하기 전까지 지구에서 6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스테파니 렐피 씨가 저술한 2권의 책 화성 기록에서 그녀의 남편인 렐피 씨는 화성 식민지에서 볼 수 있는 2가지 유형의 인간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명확히 말하자면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2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일시적으로 화성을 방문하는 사람으로 정치인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화성의 점프 게이트를 타고 이동하여 몇 주 동안 그곳을 방문하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간여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VIP 중에서도 핵심들이며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으로는 정규직으로서 그들은 약 20여 년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가 끝나면 지구에서의 자신들의 운명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보내집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이야기에 렐피 씨를 포함한 4명의 독립적인 내부 고발자들은 화성의 특정 국가에 하나 이상의 비밀기지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고발자의 증인은 랄피 씨 외에도 전 육군사령부 서전 메이저 로버트 딘, 그리고 전 국방부 과학자 아서 노이만, 그리고 다르파 프로젝트의 페가수스의 전 참가자였던 앤드류 디 바시아고 씨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바시아고 씨는 테슬라 기반 양자 순간이동 및 시공 홀로그램의 시간여행을 개발한 다르파 프로젝트 페가수스의 전 참가자로서 시공 크로노넛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1967년에서 68년에 완전히 가동되는 순간이동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서 70년까지 자신을 포함하여 제1세대 크로노넛이 되기 위해 재능 있는 학생들을 비밀리에 선발하여 적극적으로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훈련이 1981년에 절정에 이르렀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9살 때 C 요원인 코트니 M 헌트 씨는 여행 준비를 마치고 혼자 화성으로 순간이동했습니다. 헌트 씨와 바시아고 씨의 두 여행 모두 켈 주에 있는 C 시설에 위치한 일명 점프룸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화성 여행의 목적은 화성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이라는 점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화성을 방문하여 그곳의 환경을 직접 경험하며 익숙해지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바시아고 씨가 어릴 적부터 미국의 비밀 시공간 연구에 참여한 것과 직업적인 C 기관의 장교로서 경험한 헌트 씨의 진실성은 군사 및 정보기관과 매우 긴밀히 협력한 경험이 있는 윤리학자 장 마리아 아리고 박사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바시아고 씨는 1969년과 1972년 사이에 프로젝트 페가수스의 어린이 참가자로서 크로노바이저라고 알려진 장치를 통해 과거와 미래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시공간에 열린 소용돌이 터널에서 전국으로 순간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뉴 주 우드리치에 있는 커티스라이트 항공회사 시설과 샌디아에 있는 샌디아 국립연구소에 위치한 테슬라 기반의 텔레포터를 통해서였습니다. 크로노바이저는 화면이나 홀로그램 템플릿을 사용하여 시공간의 홀로그램에서 과거 또는 미래의 장면을 찾아 표시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크로노바이저는 예전에 저희 채널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엘리코 페르미와 함께 2명의 바티칸 과학자에 의해서 개발되었으며 나중에 다르파 과학자에 의해서 그것이 개선되었습니다. 다르파는 학생들을 그러한 새롭고 위험한 실험적인 활동에 참여시키는 5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국방부는 텔레포트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정신적, 육체적 영향을 테스트하기를 원했습니다. 둘째, 크로노바이저에 의해서 생성된 홀로그램은 어른들이 그것을 사용했을 때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페가수스에서는 어린이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셋째, 아이들은 아직 경험이 적기 때문에 매우 순수한 마음에 마치 백직장 같은 상태이고 탐험 시에 어른들이 놓치기 쉬운 사물들을 매우 잘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선정된 아이들은 자라면서 나사의 우주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는
다르파의 은밀한 시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연수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로는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은 타임라인 사이를 이동한 후에 성인의 여행자가 종종 미쳐가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재능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정부가 시간여행의 심리적 효과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상 시간여행의 한 형태가 달성된 크로노바이저 탐사와는 대조적으로 프로젝트 페가수스에 의해서 개발된 텔레포터는 먼 위치로 물리적인 순간이동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며칠, 몇 주, 몇 달 또는 몇 년의 시간을 앞이나 뒤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시아고 씨에 따르면 1972년까지 정부는 이러한 종류의 양자 편의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미래의 민감한 군사 기밀을 저장하기 위해 몇 년 전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사건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몇 년 뒤 미래로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는 일루미나티 카드와도 그 관련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 상세한 이야기는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간략히 언급만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찮아서 땡땡 머시갱이 같은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외에도 닉슨의 보좌관이었던 럼스펠드의 이야기라든지 지미 카터와 빌 클린턴 그리고 조지 부시 부자 둘 다 언젠가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미리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영상에서 이미 잠시 언급했던 오바마에 대한 이야기와 그와 별도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증손녀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파생된 911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제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자연재해에 대한 파사이트 연구소의 시공간 관찰 연구도 있었습니다. 정부와 엘리트들은 이러한 향후 일들에 대한 타임라인이 실제 미래가 될 것이라고 가정함으로써 근본적인 오산으로 인한 잘못된 결론을 내렸는지의 여부를 추측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들이 미래에 닥쳐올 일에 대비해서 자신들을 위한 안전한 지하기지를 만드는데 엄청난 오류를 저질렀다고 추측하는 것도 아마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앙적인 타임라인을 은밀하게 준비하는데 매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는 여전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과 관련된 것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엮여 있고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상세한 이야기는 저의 시간과 체력이 딸리는 이유와 함께 경험상 이러한 이야기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서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들은 실제로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소설 같은 이야기들은 정말로 일어났던 일이었을까요? 소설이든 사실이든 모든 판단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